돈 많으면 돈을 활용해가지고 마케팅이 잘 될 수 있고 운영이 잘 될 만한 업종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되게 소자본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도 아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생각이 들죠. 이런 식의 어떤 차별성, 그게 결국 물건이 팔린다는 거는 크게 두 개예요. 중요한 건 그런 이게 있으면은 일이 안 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상품이냐 자본금이냐 일단 봤을 때 다 중요하죠.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게임방을 차려요. 그럼 옆집에다 게임방을 더 크고 의리하게 한 다음에 부식을 50% DC를 해봐요. 그리고 이쁜 알바를 돈 더 주고 써요. 그럼 그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사업 아이템도 골라야죠.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내 돈의 형편에 맞게끔 아이템을 고르라 이겁니다. 돈 많으면 돈을 활용해가지고 마케팅이 잘 될 수 있고 운영이 잘 될 만한 업종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되게 소자본이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방금처럼 돈 가진 놈이 치어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뭉개버리면 바로 뒤집어지는 이런 일을 안 하게끔 하는 아이템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끔 다 그때그때 유리하게 짜면 된다. 돈 없어도 그거에 맞는 아이템 만들 수 있다. 돈을 벌면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더 좋은 이런 그림들은. 꼭 주어진 게 아니라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시작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을 때 이것을 100만 원이 어떻게 1000만 원 되게 할 것이냐, 이 능력을 갖고 이거에 대한 플랜이 있는 것과 1억이 있어도 뭐 일단 차려놓고 어떻게 돈이 벌어질지 몰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사업에 성공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돈 많은 대기업들은 왜 망하냐고요. 그거 잘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불어나는 형태의 그림을 가져갈지 그걸 알고 한번 우리 사업 계획을 짜봐요. 니즈라 손님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다 나왔잖아 답이 거기에. 손님이 원하는 걸 손님한테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뭐가 그 할까. 아까 웃자는 말로 게임방에 갔을 때 우리가 주로 보는 거 뭐냐,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고 이쁜 알바, 이게 하나의 경쟁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식, 게임방에 게임하러 가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먹으러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편하게 잘 먹을 수 있게끔 널찍하게 이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를 찾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래요. 이 유튜브만 봐도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각종 거래처들 어떤 외주 편집자들에게 이 영상을 편집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맡기니까 알아서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떠한 컨셉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 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저에 대해서 어떤 이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다 찾아보면서 아, 요 말은 이렇게 자막을 좀 달아야겠다라고 알잘딱깔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맡기려고 하면은 방금처럼 저는 고객님이, 거래처 대표님이 어떠한 컨셉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고 이거에 맞춰서 맞춤 살아있는 인공지능이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게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도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결과물이야 큰 차이 안 난다 쳐도 일단은 뭔가 더 생각해서 했을 것 같고 내 손이 덜 갔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꼼꼼하게 검수도 잘하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이상으로 좋은 카피들도 같이 내가 다룰 수 있다 라는 거 한마디. 손님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뭐 그거 다 하고 내가 카피 다 짜고 자막 다 달고 괜찮은 효과음 듣고 내가 편집하지 왜 맡기냐고요. 맡기는 사람은 알잘딱깔센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는데 내가 맨날 자막 검사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 맞춤법 틀렸다 그래요, 띄어쓰기 잘못해,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왜 맡기냐고요. 방금처럼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분명 입장을 바꿔놓으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돈 주는 사람 입장이 뭔지. 이거에 맞게끔 필요로 하는 거를 너무 아이템에 국한해가지고 하지 말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뭐 그 BGM을 몇 개 갖고 있어요, 효과음을 몇 개 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강의를 유튜브로 찍었는지 알고 이거에 맞게끔 제가 딱 유튜브 잘 분석해보면서 우리 거의 어떤 이런 메리트를 좀 더 차별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디로도 아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생각이 들죠. 이런 식의 어떤 차별성, 이런 식의 고객이 원하는 바, 이렇게 찾아내면 입장을 바꿔서 충분히 왜 나를 골랐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방금 했던 말하고 같아요. 근본으로 돌아가 보세요. 차별화라고 하는 게 누굴 위한 차별화예요? 그냥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내가 쓸모가 있으면 되잖아요. 쓸모가 있는 다름. 제가 만나뵀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인테리어 뭐 어떤 그 자재, 건축 자재, 단열재 이런 것들을 취급하시면서 유통을 하시는데 시공업체를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비슷한 제품들 다른 거래처에도 있고 경쟁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뭘로 차별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가만히 얘기를 했어요. 차별화라고 하는 게 왜 자꾸 아이템에서만 찾으려고 그러세요? 결국 그분들은 나의 자재를 갖다가 지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짓는 데 있어서 이분도 건축주를 어디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객, 사업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할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또 이 뭐 공법들이 새로 나온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혹은 또 고객 모객에 관련돼서 건물 지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중 추후 관리에 대해서, 추후 분양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 사람의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주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업자 협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장을 맡으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주든 마케팅 노하우를 주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남들과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 나에게 사면 이런 식의 이 내 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나와 거래를 진하게 하면 더 뭔가 도와줄 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꾸 아이템에 갇혀가지고 차별성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전자칠판 팔면서 전자칠판의 차별성이 뭘 찾으려고, 전자칠판 차별성이 아니라 전자칠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해주는 것도 차별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결국 고객이 나한테 왜 사냐 이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에 있어 더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남들에 비해서 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차별성이라고 불리는 것 뿐이지, 결국 손님들한테 득되는 사람이 되자. 줄 거 있으면 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차별성이다. 인본주의, 사람을 근본으로 둬라. 손님이 사는 거다, 내가 파는 게 아니고. 그럼 사는 입장에서 기분 좋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왠지 더 좋은 거, 더 다른 거, 앞으로도 이득될 것 같은 거, 이렇게 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게 결국 물건이 팔린다는 거는 크게 두 개예요. 내가 잘해서 팔아내는 게 있을 것이고, 뭔가 좀 살만하니까 손님이 먼저 와서 유리하게, 내가 좀 더 난이도가 떨어지게 쉽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확장에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을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팔아 제낀 거예요. 이렇게 팔라 그러면 2호점에서 점장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내걸고 있는, 만약에 우리 가게에서 전자칠판을 사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전자칠판에 관련돼 가지고 사용법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잘 찍어서 잘 팔 수 있고, 뭐 손님 모집하는 것과 사이트 제공, 뭐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의 전자칠판을 사시면 어디 가서 사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손님들이 날 찾을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요거 간판 달고 있으면 잘 팔리겠네? 저도 이거 체인점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손님이 나를 찾아야 될 이유, 구매해야 될 이유, 아직 안 샀어도 혹은 샀어도 꾸준히 내 곁에 머물러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확장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돈 벌려고 사업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뭐 돈이 벌려야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돈에 앞서서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다른 걸로도 벌 수 있잖아요. 굳이 왜 이 일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이제 물색할 거니까 뭘 해도 벌리긴 벌릴 거예요. 뭐 그 입에 풀칠은 하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뭐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타적인 어떤 마음, 뭐 인류에 공헌하는 바 사회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중요한 거 그런 의미, 철학, 이게 있으면은 일이 안 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뭐 돈 버는 거야 이렇게 버리면, 안 되면 잘 되는 거 찾고, 잘 되면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그냥 더 발전하려고 안 하고, 이런 게 생겨요.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 일의 의미, 화합에 대한 철학, 사명감, 직업정신, 소명정신,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게 꼭 필요하다. 첫 단추를 잘 껴야 이게 마지막까지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소자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차리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조그맣게 차렸더라고 해도 1년, 2년, 10년 지나도 조그마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가지고 좀 더 늘리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더 규모를 키우고 성장, 확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첫 단추가 내가 혼자 1인 기업으로서 판매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이런 쪽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더하기 빼기를 계속 10년째 하는 거죠. 근데 누구는 조금 이게 된다 싶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 원리를 파악한 후에 좀 더 확장할 수 있게끔 뭔가 실마리를 만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근본 원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점점 사람도 늘리고, 손님이 나에게 찾아올 이유를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할 영업 조직도 뽑고, 온라인에 마케터 조직도 뽑고, 매주도 주고, 슬기롭게 협업을 하면서 이 뭐 돈과 시간과 이런 업무들 다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누군 보니까 훨씬 더 커져 있는 겁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10년째 같은 곳에서 알차게 혼자 하시는 분이 계시고, 10년 지났을 때 이 브랜드가 체인점에 전국구로 퍼져 있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더하기 빼기가 구구단을 익혀가지고 곱하기가 된 거죠. 이것처럼 더하기 빼기 완벽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매진할 거냐, 그것만. 나는 앞으로 나가서 확률 통계, 미분 적분 해야 되니까 곱하기도 하고 방정식 함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앞날을 좀 멀리 내다보면서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냐. 초등학교 1학년을 6번 다니면 1학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6학년 되고 또 중학교 올라가고 하는 준비에 맞는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더 익혀나가시는 이런 이 시야, 이런 지식, 이런 것들에 좀 더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거 하나 잘 팔겠다고 마케팅, 영업, 막 요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자꾸 이런 거에만 매여 있으면 1인 기업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써서 내가 일을 위임해도 나도 남고 얘도 남고 하면서 이게 점점 불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내가 어떠한 차별화된 나만의 유니크한 포지션이 있는가, 이 컨셉이죠. 요거, 그리고 손님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이 루트들이 있죠. 고객 유입 경로들 루트, 그리고 이 프로세스 상에서 쓰이는 나만의 영업 도구들 다양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뭐 웨비나도 하고 뭐 이것저것 책자도 뿌리고 많이 하잖아요. 다 영업의 도구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떤 이 수단들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손님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대화가 되고, 혹은 상세 페이지의 어떤 내용이랄지 흐름 자체가 쭉 이 미팅이 진행되고 대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거래가 되는 느낌의 이런 흐름으로 가게끔 대화의 흐름 설계, 그리고 같은 이야기들에도 좀 더 어필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글로 보는 것보다 영상이 좋으니까 유튜브 하듯이 말도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어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달력이 강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의 영역으로 정확한 체계를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는 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내 현재 모습에 너무 매몰되어서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